네, 안녕하세요. 네, 한통용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한통용에서 다시 뵙습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항상 이렇게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의 한통용 방송, 24년 8월 23일 방송. 대선 레이스 한동훈 대표 폭탄 선언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아주 그 비장한 각오로 예,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한 달 동안 정말 참느라고 힘들었다. 많이 참았다. 내가 원래 그 싸울 줄 아는 사람인데 싸움을 자제하느라고 많이 참았다. 이렇게 오늘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얘기를 갖다가 무슨 얘기냐? 취임 한 달 맞은 한동훈 많이 참았다.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참죠. 본인은 알아. 잘 안 참는 거 알아.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왜 그 본인이 잘 안 참는가 하면, 여러분 아이고, 나라나노님 뛰어왔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적들의 그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강적들에 나와갖고, 거기 뭐 진중권도 있고, 또 뭐, 그 뭐죠? 조홍천인가? 전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박상민, 박성민인가? 뭐야, 정치 컨설턴트.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서로 토크쇼, 그게 토크쇼잖아요. 뭐 토론은 아니고, 토크쇼인데, 그때 그 한 얘기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자, 누가 얘기를 꺼냈느냐? 박성민인가요? 정치 컨설턴트가 아니 근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지냐고 안 지고 토론하는 걸 봤죠. 6번 TV 토론하는 걸 봤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 나경원, 원희룡 뭐 이렇게 윤상현 하는데 아니 때에 따라서 좀 져줄 만도 한데 한 번을 안 진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한동훈이 처음에는 초판에는 내가 엄청 참는데 자제를 한대.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엄청 자제를 하는데 이게 점점 토론 시간이 되게 1시간 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판에는 오버페이스를 안 하고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게 막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뭐가 이랬느니 뭐 까짜 뉴스니 뭐니 막 이렇게 막 공방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링 위에 올라가서 막 싸우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의 원래 기질은 이게
잘 안 참는 성격, 좀 이렇게 직선적이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잘 안 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랬더니만은 진중권이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진행자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 진중권 교수님도 잘 안 참으시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그뭐 안 지시잖아. 항상 이기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중권이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를 못 하는 거예요.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방송 패널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한동훈이 그냥 겸손하게 그 얘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덕이 부족해 갖고 아직 수련이 부족해 갖고 그냥 처음에는 싸우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막 자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공방이 막 오고 가면 자기가 어느새 링 위에 딱 올라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제가 더 돌을 닦고 수련을 해 갖고 그런 거를 갖다가 자제하겠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고 충봉이님 또 왔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장수봉님 오늘도 한통용 따라왔어요. 정확한 논평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수봉님. 예. 자, 그런 한동훈이 자기의 심경을 갖다가 오늘 얘기했다. 나른어우님 범죄자들만 상대했던 검사 시절 그 꼴을 못 보는 듯 정말 꼴을 볼 수가 없어. 얘들이 깝죽되면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오늘 한동훈이 드디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잘 안 참죠. 원래 내가 내 기질을 아는데 잘 안 참는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다. 정말 많이 참았다.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참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격차 해소는 달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목표같이 보이죠. 어렵지만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해내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정교하고 과감하게 민생 중심 그리고 격차 해소를 하는 이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격차 해소라는 단어예요. 이 격차 해소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이 우파와 좌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미국의 공화당과 미국의 민주당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민주당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당이기 때문에 아이고 열정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원래 그게 제가 이거 작년에도 그 방송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정반합의 원리로 이게 발전이 돼가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미국의 전통적인 공화당은 그러니까 우파죠. 예. 공화당은 성장 위주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금 마침 또 대선이니까 비유가 좀 쉽게 알아들으시겠네. 만약에 트럼프가 되잖아요. 트럼프가 되면은 성장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업가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뭐 사업을 해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업가라서 아니고 아니 민주당에서도 사업해본 사람 뭐 기업가들 많이 있겠죠. 민주당에서도. 그런데 원래 공화당의 그 패러다임이 그래요. 공화당은 성장, 키워드가 성장이야.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기업의 세금을 갖다가 줄이고 뭐 법인세나 이 세율을 갖다가 낮춰주고 그다음에 드라이브를 갖다가 어떻게 경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드라이브를 걸려면 일거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외국들 들어와라. 우리가 세금 감면해 주겠다. 너희들 하면은 우리가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래 갖고 많이 이렇게 유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공장을 줘라.
그래갖고 뭐 삼성도 지금 미국에다가 그 공장을 짓고 있든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뭐 큰 투자들을 갖다가 지금 뭐 SK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거기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키워드인 거예요. 공화당의 키워드는. 그런데 그 미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갖고 성장의 키워드, 거기가 이제 4년 임기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개 보면 8년을 갖다가 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연임을 갖다가 되게 해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8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해. 이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한국의 민주당은 거의 쓰레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 불가합니다. 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갖고 내가 미국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인제 그 정권을 갖다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성장을 했으니까 이게 부가 많이 축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뭐 이익도 많이 나고 국가의 어떤 그게 좋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키워드는 뭐냐면 분배예요, 분배. 예. 그걸 갖다가 축적된 부를 갖다가 분배를 해 갖고 그 어려운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그 격차라는 거예요. 그 격차.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이 부자들의 격차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쌓였던 부를 갖다가 분배요. 키워드가 분배란 말이지. 그렇게 해 갖고 거기 뭐 복지 정책도 하고 뭐 이렇게 지원 정책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갖다 많이 끌어당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이런 걸 갖다 올려. 상속세 올리고 뭐 법인세 올리고 해 갖고 최대한 부자들한테 돈을 갖다가 끌어다가 그 돈을 갖다가 분배를 해준단 말이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반합의 원리로 그 발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고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정은 뭐냐? 공화당이 그렇게 8년 동안 드라이브 해갖고 경제 성장을 해갖고 부를 축적해 놨으면, 그 다음에 민주당이 나와갖고 그걸 갖다가 부를 갖다가 일정 부분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다 쪼개갖고 분배를 해갖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또 해갖고 세계 1등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민주당만 계속 선택하느냐? 아니에요. 아니, 다 분배를 하면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지잖아, 분배를 하면. 왜냐면 민주당은 성장이라는 걸 몰라. 그 기술이 없어. 걔네들은 나눠 먹는 것만 기차게 잘하는 애들이지, 그 뭘 이렇게 끌어올리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런 걸 민주당 애들은 이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또 어떻게 선택을 해요? 민주당이 8년을 했으면 그 다음에 공화당을 선택을 해. 왜? 공화당은 성장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 성장하는지 알잖아. 그렇게 해갖고 이게 이 성장 분배 그다음에 합의됐다가 또 성장 분배 합의됐다가 이렇게 해갖고 미국이 이렇게 건전하게 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 미국의 공화당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원래 국민의힘은 성장을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당의 기능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이 분배 기능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걸 갖다가 보다 못해 갖고 이 격차 해소는 뭐예요? 이게 사실 민주당의 슬로건인데, 이 민주당의 슬로건을 갖다가 어쨌든 이 민생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갖다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 어려운 사람을 지금 팽개쳐 놓고 오로지 그 이재명 방탄에만 혈안이 돼 갖고 난리를 치고 이 대한민국을 개판을 만드니까 한동훈이 보다 못해 갖고 이 격차 해소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성장도 하지만 우리가 이 격차 해소 문제도 동시에 국힘이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격차 해소 문제가 쉬우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비율을 어떻게 했느냐? 이 격차 해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달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 격차 해소가 정말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목표라는 거야.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하겠다는 거죠. 어렵지만 이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겠다. 정교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겠다. 이 과감하게가 뭐죠? 더 이상 안 참겠다는 거죠. 과감하게가. 네,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는데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격차 해소는 이게 뭐 미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내가 참지 않겠다. 과감하게 이 목표를 이루겠다. 그래서 민생 중심 그리고 격차 해소 이거를 갖다가 키워드로 해갖고 이제는 내가 밀어붙이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게 폭탄 선언입니다. 이 폭탄 선언은 비단 이 범죄당한테만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국힘 내부에서도 한 겁니다. 너희들 이제 봐주는 거 없어. 이제 까불지 마.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 아이고, 예, 열정님, 예, 안녕하세요. 김재영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재영님, 예, 잘 지내시죠? 예. 윤석영님, 제가 정말 이게 공지를 갖다가, 제가 정식으로 좀 할 텐데, 제가 한 2주쯤 후에, 예, 2주쯤 후에, 서울에 갈 겁니다. 예, 서울에 가서, 약 한 3주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왜 서울에, 한 달쯤 머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4월 달에, 제가 한 달쯤 머물렀고, 또 추석을 전후해 갖고,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뭐, 제가, 다음 주에, 공식으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성영님, 예, 끝까지 못 보다가 큐팅만 합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큐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이 이제 한 달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사치레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취임 한 달 맞은 한동훈, 저를 잘, 안 참지만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 그리고 저는 낙관론자, 항상 한동훈이 이기는 거는 자기는 낙관론자고 그래. 일이 잘 되리라 생각한다 이거야, 낙관론자.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하고 이 대표회담을 추진해서 정치복원을 하겠다. 이 정치복원은 뭐죠? 이 정치복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복원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더 이상 무슨 뭐 탄핵이니 특별법이니 이렇게 해서 국회를 갖다가 마비시키지 말고 제대로 민생을 위한 국회로 다시 태어나자. 이게 정치복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의 정치복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 대표적인 게 뭐죠? 지구당 부활입니다. 예. 지금 지구당 부활은 한동훈도 지구당 부활이 뭐죠? 옛날에는 중앙당에서 지구당 당협위원장한테 이게 지원하는 돈이 있었대요. 예. 지원하는 돈이 있고 뭐 이렇게 있었고 평소에도 우리가 4년에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선거할 때만 무슨 당협위원장 세워갖고 뭐 출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됐고 거기서 사람이 키워졌고 이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부정부패가 많다, 부조리가 많다. 그래서 그걸 없앤 사람이 누구냐? 오세훈과 그런 사람들 지금 서울시장 이 발의를 해갖고 결국은 지구당을 갖다가 지원 못하게끔 그 법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오랫동안 해봤더니 그것도 역시 부작용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게 왜 부작용이 많죠? 지금 시스템이면요, 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에 국회의원들은 4년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공식 행사 다 돌아다니고 다 이름 내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4년 동안 선거운동을 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신인들은 어떻죠? 이 지구당이 지금 못 선거 때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년 동안 뭘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안 됩니다. 뭐 지원되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인들은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당내에서 경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4년 동안 텃밭을 닦은 현역 국회의원과 불과 공천을 갖다가 뭐 공천 후보로 올라가 갖고 뭐 이게 경쟁을 하는 그 몇 달을 갖다가 해 갖고 이거 여론조사는 경쟁해 갖고 이 현역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신인들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경선을 하면 또 현직 국회의원이 다 후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번 총선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야. 이러면 이게 사람이 키워지지가 않는다.
그래갖고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된다. 평소에도 이 사람을 갖다가 돈을 지원하고 해갖고 또 트레이닝을 그 정당에서 전략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갖고 4년을 키워갖고 그래야 신인이 성장을 해갖고 현역을 갖다가 누르고 또 새로운 사람이 인물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행히도 이재명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그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거,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지구당 부활입니다. 그래갖고 이 정치를 갖다가 복원하겠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는 낙관론자다. 분명히 이재명하고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탄핵이니 뭐니 이거 좀 이제 그만하자. 뭐 특별법 이런 거 특검 뭐 이런 거 좀 그만하자. 그리고 제대로 된 정치 해보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갖고 지금 예를 갖다가 이제 지구당 부활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정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새로 손을 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정치가 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자. 그런 거를 갖다 지금 낙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내 장악력에 대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당내 장악력을 완전 장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표가 되냐? 진짜 정치력은 뭐냐? 당내에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진짜 정치력이다. 정치다. 나를 갖다 지켜봐 달라. 내가 어떻게 지금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예. 아직도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 국힘 안에서는 한동훈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이 당내 장악력이라는 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건데 어쨌든 간에 내가 잘 설득해서 정말 이런 이견을 갖다 좁혀가면서 이게 왜 필요했는지 내가 100번이라도 설득을 해갖고 이걸 갖다가 국힘의 당론으로 채택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다. 너희들 각오해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축복이님 역시 한동훈 대표님 똑소리가 나요. 같은 종씨라서 그런지 더 축복이님이 한씨구나. 한씨. 예. 한씨가 나라를 구한 한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한씨 가문에 한동훈 같은 그런 천재가 제가 항상 얘기하죠.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이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그 20년 이상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주로 그 CEO들을 많이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 한동훈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사랑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맞아요, 많이 참으셨죠? 아니 그 정도 참았으면 됐지 어떻게 더 참아? 예, 그리고 이제 시간도 없어. 더 이상 참을래야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 시간도 없어. 자, 이영숙님, 다른 채널에서 들을 수 없는 정확한 분석, 오늘 또 실감합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꾸벅. 아이고, 예, 이렇게 또 이영숙님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라사랑님, 점정시부터 김경수 복권에다가 참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지금 그 나라사랑님 말씀하신 대로 용산도 이제 긴장할 것 같아. 이 김경수 복권 문제. 그냥 그렇게 해갖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이 용산에 그 십상시들만 좀 조용히 있으면 이게 아니 왜 초를 치냐고. 지금 그 김경수 그 복권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차담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총선 끝나고. 차담회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대요. 김경수 복권 없다. 왜? 김경수하고 이게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너의 적이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이재명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그걸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종편 그 패널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동아일보에서도 그 8월 15일 그 전주까지만 해도 동아일보에서의 신문 기사에서 그냥 이번에 복권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박아서 기사가 나올 정도로 김경수 문제는 이미 그렇게 결정으로 끝난 문제인데 그 8월 5일부터 10일까지 그 5일 동안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공식 휴가.
그때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 물밑 작업을 해갖고 십상시들이 소삭소삭 이렇게 해갖고 갑자기 그게 뒤집어져 갖고 김경수 복권이 하는 걸로 결정이 난 모양이에요. 그걸 갖다가 소식을 전해들은 그 한동훈 대표가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경로라는 건 뭐 다양하죠. 뭐 정무수석을 통해서도 하고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또 때로는 또 가능성 중에 하나가 직접 또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그렇게 이렇게 충원을 했을 수도 있죠. 대통령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갖고 잠깐 여러 통로를 통해 갖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용산의 십상시들 때문에 결국은 그 복권이 됐습니다. 김경수가. 그랬는데 그 김경수 복권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 금융소득세.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왜 5천만 원이면은 세금을 매긴다고 지금 범죄당이 그걸 밀어붙이겠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폐지해야 된다고 한동훈이 그걸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한동훈의 그 말이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된다 해갖고 전국이 이렇게 뒤집혀지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한동훈이 당대표 된 다음에 그 금융투자세 그걸 폐지해야 된다는 그 여론몰이를 하면서 전국이 이렇게 뒤집히는 과정이었는데 그 8월 그 10일 날 8월 10일 날 김경수 복권을 해준다 그랬고 모든 이슈가 확 뒤집어진 거야. 이 전국이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김경수 복권 이걸로다가 해갖고 완전 초를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지금 인천에 그 짱 박혀 있고 코로나 핑계로 짱 박혀 있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자기 발을 자기가 찍은 거라고 해. 지금 나올 수가 없어 다시. 한동훈이 이렇게 막 휘짓고 다녀도 나올 수가 없어. 자기가 코로나 핑계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재판도 그것 때문에 2주를 연기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근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이제 나오질 못하는 거야. 자, 이참에 아주 타이밍을 갖다 기가 막히게 딱 잡아갖고 지금 한동훈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그건 뭐예요? 여러 군데다가 지금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 민주당한테 참았다. 이 얘기도 하고, 왜, 그건 뭐예요? 그 이재명 안 기다린다. 니네들이 자꾸 지연 작전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당장 해결할 일이지, 그렇게 뭐 1, 2주 질질 끌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한테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다음에 국힘 안에서도 최장병 특검법, 그겁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딴지 건다. 그러면 죽을 줄 알아요. 참을 만큼 참았어. 그다음에 용산의 대구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용산의 대구도 야 십상시들 너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 그 뭐를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갖다가 이끌 때 그 윤석열과 이재명 구도로 했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그 범죄당이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그 비상대책위원이 난 다음에 그걸 갖다 윤석열을 갖다가 빼고 한동훈 다 이재명 구도로 바꿨잖아요. 그러고 완전히 국힘이 급상승해 갖고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국힘이 적어도 160석에서 170석은 차지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때예요. 한동훈이 막 자제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건방 떨지 말라고 자제를 시킬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용산 십상지들이 어떻게 초를 줬습니까? 대파 사건. 대파가 970원이래요. 이건 뜬 거. 이 대파 사건 비롯해 갖고 뭐예요? 뭐 의료 정원을 갖다가 늘리겠다. 이 의료 대난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종범 이사 그 최상병 그거 관련해 갖고 호주 대사로 파견해 갖고 그 난리를 쳤죠. 안 들어오고 막 해고 2주를 끌었습니다. 2주 동안 지지를 완전 바닥쳤습니다. 그다음에 그 황상무 사건, 그 회칼 사건, 예. 작은 온갖 초를 갖다가 다친 게 그 용산의 십상시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다. 용산의 그 십상시들한테 대고도 나는 충분한 경고를 한 거다. 시그널을 보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하게 기대를 하면서 한번 보자.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나라사랑님, 예, 점령시부터 김경수 복권에다가 참으셨죠. 예, 나라다운이 용산활 비상, 한동훈이 앞으로 안 참는데 예, 비상 걸렸을 것 같아요. 나라사랑님 맞아요. 여론에서 갑툭 티 했잖아요. 예, 갑툭 티. 예.
반박할 사이도 없이 했잖아요. 예, 금투세 폐지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뚝 떨어져. 예, 맞습니다. 예, 안 회장님, 한통령 잘 듣겠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안 회장님. 예, 장미님 멸공. 예, 장미님 반갑습니다. 어제 처음 알아서 입사한 지 지나 이제 채팅이 가능하네요. 아이고, 예,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이렇더라 보고 너무, 예. 윤성영님, 같은 종씨, 윤통은 왜 그럴까요? 아, 큰씨 종씨가 있고, 윤씨 종씨가 있고. 예. 아니,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 십상시들 문제지, 윤석열 대통령님은, 한동훈하고 이렇게 굳게, 손을 잡고,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용산의 십상시들을 빨리, 척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라사랑님, 한동훈의 워딩은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한동훈이 그냥 뭐 겁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생각이 정리가 딱 됐고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예. 정말 제가 한동훈 연구는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 한동훈의 한마디, 한동훈의 몸짓, 눈짓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 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예. 자, 뭐라고 올렸느냐? 일반 국민 대상 금투세 여론도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늘 금투세 시행 폐지를 하거나 유예하자는 입장이 57.4%라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지는 34%, 유예가 23%, 도입이 27%입니다. 투자 경험이 있는 층에서는 70% 가까운 응답자가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7월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는 폐지 23%, 유예 19%, 도입이 34%였는데 한 달 만에 폐지와 도입이 역전이 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4월 또 다른 기관 조사에는 금투세 반대가 38%, 찬성이 44%였습니다.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고관심자나 투자 유경험자는 더 강하게 금투세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낙디 낡은 1대 99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상식과 여론을 가릴 수 없습니다. 90%가 반대하는데 갈라치기가 됩니까? 예. 그렇게 한동훈이 하고 지금 요게 지금 그 밑에 그 여론조사 결과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쭉 이렇게 첨부해 갖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핵심은 뭐냐? 이제 그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 옛날에는 그 폐지가 좀 높기도 하고 좀 비등비등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압도적으로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도입 안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한동훈 지금 대표가 지금 이거 어떻게든지 내가 폐지시키겠다.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금투세는 정말 이게 시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폐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아주 결의에 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참았다는 얘기가 뭐냐 하고 지금 또 채널A에서 이렇게 도표로 지금 역시 그 채널A가 이런 거는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지난달 23일 날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었죠. 거기서 대표로 선출 압도적으로 63%.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63%.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63% 강력한 지지한다는 것이고 당원들 투표에서도 63%. 그래서 당원들도 강력하게 한동훈을 지지한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30명을 초대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무슨 같이 경선을 했던 뭐 나경원이나 원희룡, 뭐 윤상현 포함해 갖고 청와대 사람도 포함해 갖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당선된 사람 다 포함해서 다 모아 보니까 한 30여 명이 되더라. 그래갖고 이렇게 그 용산으로 불러갖고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그 회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회동은 뭐 때문에 했다고요? 정점식 의장. 예.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동한 다음 날 또 독대를 했고 정점식 의장하고 면담을 해갖고 이게 대통령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2일날 정정식 의장이 결국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어쨌든 관계는 좋게 물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정책위 의장이 교체되면서 완전히 그 한동훈 체제를 잡았다. 그래서 5대4 구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좀 뜻을 갖다가 같이 하는 사람이 5명이 됐고 최고위원회. 그다음에 그 친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철규 쪽이 4명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정적으로 셋업이 됐다. 최고위원회가. 그다음에 이제 18일 날 첫 고위 당정 협의회. 이거는 뭐죠? 그 용산 뭐 정무 실장이나 무슨 뭐 비서실장 이렇게 다 청와대 이걸 갖다가 그 여러분 그 이 뭐야? 옛날 청와대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거기 그 의외로 이렇게 그 뭐야? 그런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뭐 쉽게 뭐 요정집?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갖다가 정치인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갑자기 이걸 첫 고위당직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 예. 어쨌든 간에 당정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23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건수를 그 뭐 간첩법 지금 이게 심각하다고 그랬잖아요. 간첩을 못 잡는다는 거잖아. 그 어디서 못 잡는 국정원에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정원의 기능이 뭡니까? 간첩 잡으라고 있는 데 아닙니까? 대공수사기관 아닙니까? 국정원이? 예. 그런데 문재인이 그 간첩 수사권을 갖다가 빼다가 경찰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정말? 예. 그 아니 그런 거는 어떻게 뭐 이적 행위로 어떻게 안 되나? 예? 그런데 이번에 그 희망이 있는 게 여러분 그 사건을 갖다가 좀 예의주시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사위 있잖아요. 전 사위 건으로 해갖고 그걸 갖다가 제3자 뇌물죄로 해갖고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엄청난 핵폭탄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언을 할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뭐죠? 그 임종석이 비서실장으로 있었죠. 조국이 그 민정수석으로 있었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왜 울산 그 선거 있잖아요. 울산 선거에 해갖고 뭐 내 친구가 너무 또 뭐 이번에 뭐 7번을 떨어졌던가 뭐 어쩌니까 하소연을 하니까 임종석이 뭐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그 국가기관을 갖다가 뭐 8개인가 뭐 10개인가를 갖다가 이용해 갖고 그래 갖고 경찰 거기 뭐 그 황운하도 거기 나타나죠. 황운호를 비롯해 갖고 완전히 그 협공장전을 해 갖고 김기현을 갖다 떨어뜨리고 자기 그 30년 친구를 갖다가 당선시켰다. 이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핵폭탄입니다. 이게. 예. 지금 그 사위 그 제3자 뇌물죄 그 이상직이 왜 그 뭐 타이 이스타나 해갖고 무슨 중진공의 이사장하고 그 다음에 또 와갖고 이게 뭐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 그 라임하고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핵폭탄이 될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다. 예. 그런데 자꾸 지금 그 뭐야 그 수구 세력의 그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첫 장면에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그 이 개혁 세력의 유튜버가 있고 수구 세력의 자꾸 이 수구 세력 유튜버는 지금 어떻게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느냐면 이 문재인하고 윤석열이 같은 편이다 이렇게 지금 갖고 있어. 아니 같은 편이면 그걸 조사를 하겠냐고. 아니 그렇게 아니 그렇게 그 판단을 못 할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걔네들 주장하는 거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아니 같은 편이면 그 문재인 사위 제3자 뇌물죄로 그걸 하겠습니까? 예.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더 이상 이제 많이 참았다. 이건 뭐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간첩법 그거 그 뭐냐 장동혁 그 의원이 그 발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간첩법 뭐 그런 거부터 해서 대공수사권
다시 국정원으로 돌려주고 법을 이제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첨단적 술자리 의혹, 이거 박살내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정치 못하게, 괴담 정치 못하게, 이거는 바로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반드시 그거 내가 폐지시키겠다. 지금 결의에 차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힘 내부적으로는 이 최상병 특검법, 저는 최상병 특검법 이거 하는 길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이거를 갖다가 설득하고 관철시켜 갖고 어쨌든 국힘 당론으로 이걸 채택을 하겠다. 그 한동훈식 그러니까 제3자 그 대법원장이 특검 검사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의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 범위에 뭐냐고요? 그 권성동 의원이 제기했던 그런 그 음모설이 있잖아요. 그 음모설까지 같이 해서 수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갖고 그 한동훈의 행보를 갖다가 기대해 주시고 또 이럴수록에 아, 우리가 그 한통령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정말 한동훈의 그 원동력은 없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오로지 국민과 당원밖에 없습니다. 예, 한동훈의 그 근본적인 힘은 국민과 당원이 적극적으로 한동훈을 갖다 서포트 안 해주면 뒤에 그 받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골뱅이 하시고 한통령 한글로 검색하셔 갖고 꼭 구독,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파고 브라보는 옆에서 잘 자고 있습니다. 예. 절대 갈라치기만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손을 잡아야 이 대한민국에서 좌파 척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후원해주신 분,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박정숙님, 김영애님 감사드립니다. 아직 그 한통령 채널은 만든 지가 아직 조건이 안 됐어요. 뭐 그 뭐죠? 구독자 1000명에 시청 시간 4000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돼 갖고 후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하는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구독자연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한동룡 채널. 예, 여러분께서 또 나눠주신 얘기를 한번 보고, 예. 아, 예. 나라사랑님. 근데 왜 방송이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제가 그 말씀드리자면 이 한통령 채널은 제가 그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 만든 채널이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 특화해 갖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한동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결집을 해서 그러니까 구독자 제 목표는 뭐냐? 150만 명을 구독자로 만드는 겁니다. 한통령 채널에다가 그 기준이 뭐냐면 이번에 총선에서 보시다시피 김어준의 그 영향력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예. 김어준이 여론조사로 해갖고 얘를 갖다가 1등이다, 얘는 1등 아니다 그러면 항상 얘가 공천을 받았어요. 김어준이 좌표 찍는 얘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요 다 김어준한테 가서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도. 예. 김어준이 오라 그러면 그냥 총알같이 달려오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1인자는 이재명이고 범죄당의 2인자는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이 배지가 없어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대선 국면에서도 김어준이 더 날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총선에서 막 날치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그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한통령 채널을 갖다가 아주 특화해 갖고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저의 20년 이상 컨설팅한 그런 노하우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그 한동훈을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강한 그런 분들이 지금 김어준 채널이 한 140만 되거든요 구독자들이. 그러니까 제 목표가 150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 대등하게 숫자를 갖고 그런데 그 150만 명이 뭐냐? 국힘의 당원에 가입하자.
3개월만 지나면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내갖고 3개월 되면 다 책임당원입니다. 그래서 그 한통령 채널은 150만 구독자에 또 동시에 150만 국힘의 책임당원. 그래서 그 힘을 갖고 한번 한동훈을 갖다가 차기 대통령으로 한번 세우자. 그래갖고 만든 채널이 한동령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사업도 하면서 선교도 하면서 하루에 매번 방송을 갖다가 2개를 준비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시부터는 이렇더라 채널, 그리고 8시부터는 한통령 채널, 이렇게 매일매일 2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사랑님. 또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야, 질문을 잘해야 그 얻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 할 때 항상 그러듯이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을 잘해야 뭐가 된다. 예. 자, 아이고 이렇게 또 아이고 벌써 9시네요. 이 불타는 금요일에 이 귀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또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2시간, 7시부터 또 이렇더라 방송 1시간, 또 8시부터 한통령 방송 1시간, 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월요일 날 7시에 이렇더라 방송, 또 8시에 한통령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